네, 이번 시간에는 2017년 3월 5일 시행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제1과목의 소방 원론의 문제 1번 보시면은 연소의 불꽃 온도가 1500도가 되었을 경우에 불꽃의 색상이 무슨 색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그 연소 시에 요 불꽃의 색과 온도, 요건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특히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것이 바로 휘백색이죠. 요놈이 온도가 가장 높은 1500도씨예요.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요 황적색, 요놈이 1100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담암적색인데 여기 담암이 여기 빠져야 돼요. 오타가 났어요. 요 적색이 850도 정도 되고요. 그래서 가장 낮은 온도가 여기 적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뭐가 들어가야 돼? 담암적색이죠. 요 놈이 약 500도 정도 된다고 하죠. 그래서 요 네 가지 정도는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불꽃 온도가 1500도일 경우에 불꽃의 색깔은 요 휘백색이라는 거. 다음 문제 2번 가죠. 인화점이 가장 낮은 것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역물에 관한 문제인데요. 여러분이 그 제4류에 보면은 요 인화점에 따라서 석유류를 구분을 하죠. 그래서 이 사류는 특성이 전부 다 인화성 액체예요. 석유류 계통이니까. 그래서 사류는 특수 인화물, 그 다음에 일석유류, 그 다음에 알코올류, 그 다음에 이석유류, 그 다음에 삼석유류, 그 다음에 사석유류, 그 다음에 동식물유류죠. 그래서 요거는 다 뭘로 구분을 하냐? 인화점으로 구분해요. 그래서 인화점이 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인화점이 높아지는 거죠. 커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요 지정수량도 꼭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필기시험에서 요 지정수량이 좀 잘 나오죠. 그래서 요 특수인화물이 요게 5월 24일, 그래서 특수인화물에서 알코올까지는 5월 24일, 그 다음에 이석유류부터 이 사석유류까지는 10월 26일, 10월 26일은 박정희 대통령 서거일이에요. 그래서 524, 126, 그 다음에 동식물유류는 10,000리터죠. 그래서 이 특수인화물은 지정수량이 50리터, 그 다음에 1석유류는 200리터, 알코올류 400리터, 이석유류 1000리터, 삼석유류 2000리터, 사석유류 6000리터죠. 그런데 수용성일 경우에는 2배로 지정수량으로 하는 것이 요 1석유류, 수용성일 경우에는 400리터예요. 그 다음에 알코올류는 전부 다 물에 잘 녹기 때문에 구분을 안 하고요. 자, 이석유류는 수용성일 경우에는 2배 2000리터, 삼석유류는 지정수량이 수용성일 경우에는 4000리터, 사석유류는 수용성이 없어요. 동식물유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자, 그러면 인화점이 가장 낮은 건데 1번에 경유가 나오죠. 그래서 이 등유하고 여러분이 그 주유소에 가면 등유 팔죠. 그 다음에 경유 있죠. 그래서 이 등유, 경유가 이석유류에 해당이 돼요. 여기에 있는 등유도 이석유류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알코올은 그대로 알코올류에 들어가고요. 자, 이황화탄소는 CS2죠. 요거는 특수인화물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것이 물속에 저장한다는 거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인화점이 가장 낮은 것은 요 특수인화물이 가장 낮죠. 요 이황화탄소인데요. 이 여러분이 그 인화점까지는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특수인화물이 인화점이 가장 낮은 거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 3번 가죠.
자, 문제 3번은요. 실내 온도가 15도씨에서 900도로 온도가 상승되었을 경우에 요 부피가 몇 배로 팽창이 되는가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보일의 법칙, 그 다음에 샤를의 법칙, 보일, 샤를의 법칙을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보일의 법칙은 요 압력이 일정할 경우, 압력이 일정이 아니고 온도가 일정이죠. 온도가 일정할 경우에 P1, V1은 P2, V2. 일정량의 기체가 차지하는 부피는 절대 압력의 반비례 관계죠. 또 샤를의 법칙은 이 압력이 일정할 경우에 일정량의 기체가 차지하는 이 부피는 절대 온도의 비례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보일 샤를의 법칙은 T1분의 P1, V1은 T2분의 P2, V2죠. 여기서 T는 절대 온도예요. 절대 온도니까 273에다가 요 섭씨 온도 더해주면 절대 온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온도 나와 있고 부피를 물어본 거죠. 그럼 뭐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요 압력이 일정한 요 샤를의 법칙을 이용하라는 거죠. 자, 15도씨가 T1이니까 273분의 플러스 15도, 요게 T1이죠. 요것분의 V1은 T2는 273에다가 900도씨죠. V2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V2 계산할 수가 있죠. 여기서 여러분이 V2를 계산하면 약 4배, 4.07배가 부피가 팽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맞는 답은 여러분이 그 4.07이니까 요 2번이 바로 그 답이 되는 거죠. 다음에 4번 넘어가죠. 자, 4번은 이 숯이나 코크스가 연소하는 형태에 대해서 맞는 것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질의 그 연소 보면은 요 표면 연소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이 표면 연소는 코크스나 아니면 요 숯, 아니면 목탄, 요 금속분,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다음에 요 분해 연소도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이 분해 연소는 석탄, 그 다음에 요게 그 목재, 그 다음에 종이, 요 플라스틱이 바로 분해 연소하는 물질이죠. 또 나오는 것이 요 증발 연소예요. 자, 증발 연소는 고체도 있고 액체도 있죠. 그래서 이 고체는 그 나프탈렌은 여러분이 그 화장실에 가면 변기에 냄새나지 말라고 이렇게 박하사탕 같은 거 그 넣어놓은 거 있죠. 그게 나프탈렌이에요. 좀약. 많이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요 파라핀은 여러분이 그 양초 있죠. 양초를 액체 상태로 하는 걸 파라핀. 그다음에 왁스는 여러분이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류 연물 있죠. 사류 연물이 대부분 다 증발 연소하는 거예요. 뭐 아세톤이나 뭐 피리딘, 등유, 경유 이거 다 증발 연소하는 거죠. 그다음에 요 자기연소. 요 자기연소는 우연물, 오류. 요게 다 자기 반응성 물질이죠. 그래서 자기 반응성을 내부 연소라고 하고 또는 자기 연소라고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코크스나 아니면 숯이니까 요건 표면 연소, 요 3번으로 꼭 답을 하시고요. 요 연소의 종류 꼭 여러분이, 이건 무조건 제가 장담하는데 한 문제는 꼭 나와요, 매번. 그 다음에 5번. 열의 그 전달 형태가 아닌 거. 열의 그 전달 형태는요, 전도, 물질과 물질의 접촉에 의해서 그 열이 전달되는 걸 전도. 그 다음에 대류.
우리 그 방 안의 온도가 난방을 하면은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내려오고 해서 이렇게 그 순환이 되는 거, 요걸 우리가 대류라고 하죠. 그다음에 복사, 이 복사는 전자파 형태로 열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대류, 복사, 아닌 거는 요 산화죠. 그래서 전도는 물체와 물체의 접촉, 대류는 공기의 그 밀도 차이에서 순환되는 거, 그다음에 이 복사라는 것은 복사열이 요 전자파 형태로 열이 전달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열 전달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이 복사예요. 즉 화재 시에 불이 옮겨 붙는 거 있죠. 그게 대부분 복사열이죠. 그리고 이 복사가 바로 여러분이 얘가 요 태양열 있죠. 요 태양열이 지구로 전달되는 게 바로 복사에 의한 열 전달이에요. 다음 6번 가죠. 자, 건축물 화재 시 실내에 계단실이죠. 계단실에 연기의 수직 이동 속도예요. 그래서 그 연기의 이동 속도는 수평으로는 0.5에서 1m/s. 그다음에 요 수직은 2에서 3인데 요 실내 계단이 좀 빨라요. 3에서 5m/s. 그래서 이건 암기 꼭 하셔야 돼요. 연기의 그 이동 속도. 그래서 여기서 물어본 것은 계단실이니까 3에서 5인 요 3번이 바로 답이 되죠. 다음 7번은 폭발 한계, 연소 범위를 물어본 거예요. 자, 이 폭발 범위 있죠? 이놈은 연소 범위하고 같은 말이고요. 결국 이 범위라는 건 뭐예요? 한계죠. 최저값하고 최대값이 있으니까 한계하고 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 폭발 한계, 즉 폭발 범위, 수소를 물어봤는데 폭발 범위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될 게 요 아세틸렌 2.5에서 81%로서 그 기체 중에서는 폭발 범위가 가장 넓어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요 수소죠. 4에서 75%. 세 번째가 뭐예요? 일산화탄소예요. CO. 이런 정도는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소의 폭발 한계는 4에서 75%. 그다음에 4번에 요 2.5에서 81%는 아세틸렌 C2H2죠. 요 놈이 가장 폭발 범위가 넓은 물질. 8번으로 가죠. 자, 피난 대책의 일반적인 원칙인데 틀린 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난 대책은요, 두 가지가 있죠. 그 풀프루프하고 페일세이프, 이 두 가지 원칙도 고려해야 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피난 대책의 일반적인 원칙은 여러분이 암기하지 않아도 금방 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문제를 보면, 자, 피난 경로는 간단 명료하게 해야 되죠. 피난 경로가 복잡하면 화재 시에 사람들이 당황하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를 우왕좌왕하는 거죠. 그래서 간단 명료하게 하고, 그다음에 피난 설비는 고정식보다는 이동식으로 한다. 화재가 났는데 사람이 빨리 대피하는데 언제 이동식 설비로 옮기고 그래요. 바로 계단 같은 거로 사다리 이런 걸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피난 설비는 반드시 원칙적으로 고정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게 틀린 거죠. 고정식 설비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거니까 틀린 것은 바로 요 2번이에요. 자, 피난 수단은 원시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죠. 두 방향의 그 피난 통로, 요건 그 페일 세이프의 원칙이죠. 그래서 여러분이고 피난 대책의 일반적인 원칙은 두 방향의 그 원칙에 따라 피난 통로, 이게 페일세이프예요. 요거 페일세이프에 대한 원칙이고요. 원시적인 방법, 이건 풀프루프죠.
그 다음에 고정식 설비를 원칙으로 하고요. 보조적으로 이동식 설비 고려하고, 피난 경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한다는 거. 그 다음에 9번 가죠. 자, 다음 물질 중에서 요 자연발화의 그 위험성이 가장 낮은 거. 자, 위험성이 가장 낮은 거였는데, 요 석탄은 산화열에 의해서 자연발화가 일어나는 물질이고요. 요 팽창질석은 이건 소화제죠, 소화약제. 특히 요 금속화제에 좋은 그 소화약제죠. 그러니까 자연발화 일어날 수가 없는 거고요. 셀룰로이드는 요건 분해열에 의한 자연발화. 퇴비하고 이 먼지는 바로 그 미생물열에 의한 그 자연발화죠. 그래서 자연발화의 형태는 산화열, 분해열, 흡착열, 미생물열인데요. 산화열의 대표적인 것은 요 석탄이 아니고, 예, 석탄도 들어가 건석류가 시험에 잘 나오고요. 요 기름걸레. 자, 분해열은 다 오류위험물이죠. 폭발성 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흡착열, 활성탄, 목탄. 그 다음에 요 미생물열에 의한 자연발화는 요 퇴비하고, 그 다음에 요 먼지죠. 예전에 그 시골에 가면 이게 두엄이라고 있었죠, 두엄. 그 바깥에 쓰레기 이렇게 싸놓은 데가 우리가 두엄이라고 그래요. 이걸 그 썩게 하는 그 야적장인데요. 여기서 보면 그 나중에 이걸 퇴비로 사용하는데 여기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연발화 해가지고. 그다음에 10번 가죠. 자, 10번은 액체 오염물 그 화재 시에 물을 갖다가 방사하면은 연료, 뜨거운 기름이죠. 뜨거운 기름을 교란시켜서 탱크 밖으로 밀어 올리거나 비산시키는 현상. 즉, 액체 오염물 화재 시 물을 방사할 경우죠. 즉, 여기가 오염물 탱크인데, 여기서 화재가 났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옥내소화전이나 아니면 뭐 포소화전이든 물을 갖다가 방사하면은 여기는 온도가 수백 도가 되는 거예요. 수백 도가 되는 데다가 물을 방사하면 물이 침투하기도 전에 바로 물은 100도에서 끓죠. 바로 이게 끓어 넘치는 거죠. 연소하면서. 이게 바로 슬롭 오버예요. 2번. 자, 그럼 여러분이 유류 저장 탱크에서 발생하는 화재 현상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보일 오버죠. 그래서 이 보일 오버는 이 유류 저장 탱크가 있을 경우에 여기에 기름이 있겠죠. 그리고 이 밑에는 탱크 저부에 반드시 물방울이 있어야 돼, 물이. 그럼 여기서 화재가 나면은 그 높은 온도가 물에 전달이 되면 갑자기 끓어 넘치면서 오버플로우 되는 거죠. 화재가 연소하면서. 그게 보일 오버고, 방금 말씀드린 것이 슬롭 오버. 즉, 화재가 났을 때 그 화재 현장에다 물을 뿌리면 물이 침투하기도 전에 바로 오버플로우 되는 거. 그게 슬롭 오버. 그 다음에 요 프로스 오버라고 있는데, 요 프로스 오버는요, 유류 저장 탱크인데, 탱크의 그 저부에 이제 물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근데 여기에다가 뜨거운 기름을 주입을 할 경우에 수백 도가 되는 뜨거운 기름을 갖다가 집어넣을 경우에 화재 없이 연소하지 않고, 이게 중요한 거죠. 연소하지 않고 그냥 뜨거운 기름이 넘치는 거예요, 그냥. 그걸 우리가 프로스 오버죠. 그다음에 이 블레비는 액화가스 저장 탱크의 폭발 현상, 이렇게 간단히 여러분이 하시면 되죠. 11번. 자, 수소가 완전 연소할 경우에 산소가 몇 킬로가 필요하냐. 자, 수소가 산소하고 산화 반응을 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수소하고 산소니까 물이 나오겠죠. H2O.
그럼 개수를 맞춰야 돼요. 여기 지금 수소가 몇 개예요? 2개죠. 여기 2개 맞죠? 여기 산소가 지금 여기 반응 후에 하나죠. 그럼 여기에다가 2분의 1을 해주면 산소가 하나가 돼버리죠. 그럼 이게 반응식이 이제 완결된 건데, 요 분수를 없애야 돼요. 그럼 다 2를 곱해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2H2O 2배 해주니까 2분의 1에다가 2를 곱하면 그대로 O2. 여기다 2배 해주면 2몰의 H2O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탄소 원자량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돼. 12예요. 원자량, 수소 1, 산소 16, 질소 14죠. 이건 기본으로 여러분이 차례차례 암기해 나가죠. 자, 그러면 수소가 1이 2개가 또 2개 있으니까 총 이게 4kg죠. 이 분자량이 1이 2개, 거기에다가 곱하기 2니까 4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산소가 여기 16이 2개죠? 요만큼 필요한 거죠? 32kg예요. 근데 여기 1kg가 연소하면 몇 킬로가 필요하나? 대각선을 곱하면 4x는 요거 32죠? 여기다 곱하기 1. 뭐 하나만 하죠. x는 8kg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이건 뭐 국민학생 문제예요. 그럼 12번 가죠. 자, 12번은 이제 발화점. 자, 그럼 발화점은 뭐고 인화점은 뭐냐? 이게 참 곤란하죠. 중요한 거는요, 점화원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예요. 발화점은 점화원이 없이 온도를 계속 올렸을 때 불이 붙는 온도고, 인화점은 요 점화원이 있는 상태에서 열을 가해서 불이 붙는 거죠. 그래서 요 발화점은 인화점보다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뭐 암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자주 문제를 풀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이 그 이황화탄소 있죠? 이게 특수 인화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착화점이 100도씨로서 사류 오염물 중에서는 착화점이 가장 낮은 물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4번 꼭 암기하시고, 이황화탄소 어디에다 보관한다고 그랬어요? 예, 물 속에 보관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CS2예요. S 황이 2개라는 거죠. 그래서 이황화, 화합했다는 거죠. 이황화 탄소하고. 다음에 13번. 내화 건축물하고 이 목조 건축물을 비교했을 때 목조 건축물의 특징을 물어본 거죠. 자, 이 내화 건축물은요, 서서히 타요. 그 다음에 이건 온도가 이 목조 건축물보다는 조금 낮죠. 그래서 요 내화 건축물은 저온 장기형이라고 그래. 오래 타죠. 그래서 온도는 약 한 1000도. 이 목조 건축물은 나무기 때문에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고 온도도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건 고온 단기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약 최고 온도는 한 1300도 정도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표준 온도 곡선을 보면은 이 목조 건축물은요, 온도가 빨리 올라가서 빨리 식어버리죠. 그래서 이게 목조 건축물이에요. 그래프가. 그러나 내화 건축물은 서서히 타서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이건 내화 구조 건축물. 같이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조니까 고온 단기형에서 3번이 답이 되고요. 다음에 14번 가죠. 자, 14번은 3종 분말 소화약제 주성분. 여러분이 소화약제 1종부터 4종까지는 다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1종이 NaHCO3죠. 요거 읽을 때는 요 뒤에부터 CO3가 뭐예요? 이게 탄산기죠. 탄산, 수소, 나트륨 또는 중탄산 나트륨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중조라고도 해요. 그래서 2종은 탄산,
수소, 칼륨 또는 중탄산 칼륨. 그다음에 3종은 H2PO4가 이게 인산이에요. 인산 암모늄. 그래서 이걸 제1인산 암모늄 또는 그냥 인산 암모늄 해도 돼요. 그래서 4종은 2종하고 요소가 혼합된 거죠. 그다음에 착색 여러분이 꼭 암기하셔야 돼요. 1종은 백색, 2종은 담회색, 3종은 담홍색, 4종은 회색. 적응 화재는요, 1종이 B급하고 C급, 2종도 B급, C급, 3종은 일반 화재, 유류 화재, 전기 화재 다 적응성이 있는 거죠. 4종은 B급, C급이죠. 그래서 화재 등급이 여러분이 A급, B급, C급, D급. 그래서 A급은 일반 화재, B급은 유류 화재, C급은 전기 화재, D급은 금속 화재. 요즘에 새로 생긴 게 있어요. 요거 K급 화재. 요건 주방 화재예요. 주방 화재. 그래서 요 일반 화재는 백색으로 표기하고요. 유류 화재는 황색으로 표기. 전기 화재는 청색. 금속 화재는 색 없죠. 주방도 마찬가지고. 꼭 이거 화재의 그 종류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색 표시도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14번은 3종이니까 제1인산 암모늄이고, 요거는 차고나 요 주차장에 분말 소화 설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요 3종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다음 15번. 자, 상온 상압 상태. 자, 상온은 몇 도예요? 21도씨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한 상온. 상압은 일기압을 얘기하는 거죠. 일기압 21도씨에서 기체로 존재하는 거.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돼요. 상온에서 요 130이라고 111은 기체 상태고요. 240이 1011은 액체라는 거에서 여러분이 암기할 때 2402, 1211, 1301, 1011 요 순서로 암기하면 좋아요. 그래서 요 111하고 요 1301은 기체, 240하고 1011은 액체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면 가장 좋죠. 그리고 하루는 여러분이 그 명명법 있죠? 화학식. 자, 하론 240이 있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숫자는 탄소, 두 번째는 불소, 세 번째는 염소, 마지막은 브롬의 개수죠. 그래서 240은 C가 2개, F가 4개, Cl 없고 Br이 2개라는 거예요. 자, 1211은 C가 하나, F가 2개, Cl 하나, 브롬이 하나죠. 그 다음 1301 C가 하나, F가 3개, Cl 없고 브롬이 하나라는 거죠. 그 다음에 1011 C가 하나, 가운데 없고 Cl, 마지막 Br이죠. 근데 여기 가운데 0이 없다고 C, Cl, Br 이런 건 없어요. 요건 메탄에서 H를 밀어내고 할로겐 원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H가 2개가 그대로 남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죠. 자, 탄소가 있고 여기 H가 이렇게 4개 있죠. 이게 메탄이죠. CH4. 그럼 여기 수소 하나 밀어내고 뭐가 들어갔어요? Cl이 들어갔고요. 수소 하나 밀어내고 브롬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H 2개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론 약지에 대한 명명법 같이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되겠죠. 상온상은 기체로 된 거. 자, 기체는 130이라고 1211. 4번이 답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게 우리 소화약제로서 좋겠어요? 상온에서 기체가 좋겠어요? 액체가 좋겠어요? 당연히 상온에서 기체가 되는 것이 빨리 확산이 되고 빨리 퍼지기 때문에
기체 상태가 상온에서 기체 상태가 훨씬 더 좋은 약재가 되는 거죠. 다음 16번 가죠. 자,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해당되는 거. 자,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는요, 내주기만 하면 바보지,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면 좋죠. 내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이죠. 여기 보시면, 예, 내력벽, 요 놈이 1번이 바로 주요 구조부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7번. 우형물의 유별에 따른 대표적 성질이 연결이 틀린 거. 우형물은 인류부터 육류까지 6가지로 구분을 하죠. 그 특성은요, 물질에 따라 특성이 있는데, 인류는 다 요거 산화성인데요. 다 고체예요. 산화성 고체. 이류는 다 가연성 고체. 삼류는 자연 발화성 및 예, 금수성. 자연 발화성 대표적인 것이 황린이에요. 나머지는 다 금수성이죠. 사류는 인화성 액체죠. 석유류 계통이니까. 오류는 자기 반응성. 외부에서 산소를 공급하지 않아도 혼자 연소가 가능한 거죠. 육류는 산화성이에요. 자, 인류도 산화성, 육류도 산화성은 똑같은데 육류는 액체고 인류는 고체라는 것 차이점 기억하셔야 되죠. 틀린 거 인류 산화성 고체, 이류 가연성 고체, 사류 인화성 액체, 오류. 요 오류가 틀렸네요. 요게 뭐예요? 자기 반응성이죠. 다음 18번 넘어가죠. 자, 18번은 분말 소각제 열분해 반응식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거. 자, 여기 탄산수소 나트륨 몇 몰? 2몰이 열분해하죠. 그래서 탄산, 나트륨, Na2CO3 생기고요. H2O 수증기죠. 여기서는 수증기.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CO2 1몰이 나와요. 그래서 맞는 답은 요 CO2가 바로 답이죠. 그래서 여러분 열분해 반응식 1종하고 2종, 3종은 꼭 여러분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1종은 2몰 열분해, 2종도 마찬가지 열분해인데 요 K하고 NA는 사촌 관계예요. 성질이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금이 NaCl, 우리 그 소금 먹죠? 근데 유럽 사람들은 뭐 먹어요? 염화칼륨 먹어요. 똑같아요, 성분이. 칼슘이나 나트륨이나 요 칼륨이나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다 Na 대신 K 그대로 집어 넣으면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반응식이. 그 다음에 3종은 여기 1인산 암모늄이 열분해하면 요 메타인산하고 암모니아 수증기 나온다는 거.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죠. 다음 19번. 동식물 유류. 몇 류예요? 사류연물이죠, 요거. 지정수량 10,000리터라고 그랬어요. 요드 값이 크다는 것은 바로 불포화도가 높다. 다시 말해서 요드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요드 값이라는 것은 우리가 옥소가, 옥소라는 게 뭐예요? 옥소가 요드예요, 요드. 100g의 유지, 기름에 의해서 흡수되는 아이오딘. 아이오딘이 바로 요게 요드예요, 요드. 요드의 그람수죠. 그래서 우리가 동식물 유류는 건성류, 반건성류, 불건성류 이렇게 나누는데 요드 값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건성류는 100 미만 요드 값이, 그다음에 반건성류는 100 이상, 130 미만, 건성류는 130 이상이죠. 그래서 종류는 건성류는 뭐 아마인류, 들기름, 오동기름, 해바라기 기름,
그 다음에 그 정어리 기름까지 들어가요. 아들 오해정. 그 다음에 반건성류, 뭐 옥수수 기름, 쌀겨 기름, 콩기름, 청어 기름, 채종류, 면실류, 그다음에 팜유 있죠. 팜유. 그다음에 야자유. 이런 게 다 반건성류. 그다음에 불건성류, 올피, 올리브유, 피마자유, 땅콩기름. 여기 올피 땅. 이게 참기름이 여기 들어가네. 옥살콩, 청채면 참, 올피 땅, 땅콩기름, 팜유, 야자유. 그 다음에 돈지, 돼지기름 있죠. 우지, 소기름. 그 다음에 고래기름. 요놈이 불건성류죠.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요 건성류가 자연발화를 일으켜요. 산화열에 의한 자연발화에서 요 아마인류 있죠. 요놈이 시험에 잘 나와요. 요놈이 바로 건성류에 들어가죠. 요 건성류. 요놈이 산화열에 의한 자연발화. 그 다음에 20번. 요 황린하고 정린이 동소체. 동소체라는 것은 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성질이 서로 다른 거죠. 자, 여러분, 산소하고 오존. 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성질은 틀리죠. 그 다음에 요 황린. P4예요. 정린. P예요. 같은 원소를 이루어있지만 성질이 전혀 틀리죠. 황린은 독성이 있고 정린은 독성이 없어요. 그 황린은 자연발화성이 강하고 정린은 자연발화성이 없는 거죠. 이런 거를 서로 동소체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태워보면 알아요. 즉 연소시켜서 같은 물질이 나오는 거죠. 계수 맞춰주려면 여기 2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2P. 여기 10 들어가야 되죠. 5 들어가야 되죠. 자, 2는 4개 서로 맞고 이쪽이 산소가 10개니까 이게 5 들어가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린 4몰하고 산소 5몰하고 해서 2몰에 5산화인이 나오죠. 이것도 독성 기체인데 흰색 기체예요. 시험에 이것도 가끔 나와요. 그래서 이 동소체를 증명하는 방법은 연소 생성물을 확인해서 같은 물질이 나오면 그게 동소체죠. 그래서 같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성질이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산소와 오존, 또 다이아몬드, 흑연, 숯 다 탄소로 이루어져 있죠. 그다음에 사방황, 단사황, 고무사황 다 S 8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황으로 구성되어 있죠. 황린 3류죠. 정린 2류죠. 정린은 2류고요. 황린은 3류예요. 이것도 같이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셔야 되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